네, 미국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무거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랭킹 업앤다운을 통해서 등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이유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래소 상승률 탑10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가 마니커가 12.41%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마니커는 일본에서 이번에 10차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니커뿐만이 아니라 CJ 시푸드와 같은 종목들도 오늘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락이 8%, 그리고 KTCS가 7%대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티웨이 홀딩스,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테마주들은 오늘도 상당히 등락폭이 오고 가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상승입니다. 5.37% 오르고 있습니다. 자, 5위에는 우신 시스템이 4% 중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달 6위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약주들이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제약 4.6%, 그리고 WHO 쪽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서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진원생명과학 4.5%이고요. 그리고 화승 RNA, 동양 우선주가 있고, 이 밖에도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호재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크라이오포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이제 콜드체인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 모비스 쪽에서 SDV로 자동차의 포트폴리오가 전환된다라는 쪽에서 수혜주가 부각되면서 이 차량 라인업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부품주로 옮겨가는 상황이고요. 선박 추가 수주와 관련해서 HD, 현대, 마린 엔진과 같은 종목들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소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탑10 종목입니다. 자, 우선 SC 엔지니어링이 6.6%로 가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10분 전만 하더라도 5위에 있었던 LS 일렉트릭이 가장 많이 밀렸었는데요. 우선 LS 일렉트릭은 오늘 모닝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권사 리포트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개선된다라는 움직임보다는 상고 하저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악재로 받아들여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우성이 6%, 그리고 한국제지가 5.4%입니다. 지금 한국제지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노벨 문학상과 관련된 내용에 따라 테마적으로 다 제지류들이 올라갔다가 오늘도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업종 내에서도 계속해서 차별화 장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CS 윈드입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는 호평을 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호평을 오히려 매도로 좀 받아지는 모습이죠. 5.2%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의 종목들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내록이 되겠는데요. 자, 한세 예스24 홀딩스 5%, 역시 마찬가지로 이 관련된 제지류와 관련돼서 같은 맥락에서 하락하고 있고요. 이제 고려산업은 어제 강세를 띄었던 종목입니다. 글로벌 식량 부족 때문에 올랐었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이렇게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됩니다. 4.7%. 그리고 오늘 아침에 ASML의 부진한 실적과 관련된 내용이 악재가 됐었는데요. 이 여파로 인해서 한미 반도체 4.4% 이상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탑10 바깥으로 밀려나가 있지만 한미 반도체와 더불어 SK 하이닉스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기가 4.4% 하락하고 있는데요. IT 기기와 관련된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증권사의 목표가 하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래소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최근에도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간밤에도 ASML과 관련된 악재들, 시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너무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와 그저께는 반도체가 주도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이제 필두로 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두 다 가격 분기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가격 분기점을 소화를 해주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소화를 해주면
추가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은 유리기판 쪽도 그저께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살짝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 분기점을 반드시 소화를 해주는지를 보고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지금 그런 흐름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해서 반도체가 상당히 또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줬지만 지금 간밤에 또 이제 악재가 하나 나왔잖아요. 미 정부에서 AI 능력을 다른 또 이제 국가에 대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또 AI 칩을 또 수출 제한한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살짝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갱신을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기가 힘든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쪽도 있고, 뭐 그다음에 기존 뭐 범용 디램, 뭐 HBM 쪽, 뭐 상당히 이제 또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건 HBM과 그다음에 범용 디램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용 디램이 아니라 이제 또 HBM과 유리기판 쪽이죠. 그래서 유리기판과 HBM 쪽이 완전하게 이제 주목을 받았고, 범용 디램 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또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간밤에 나온 이슈가 HBM 쪽에 약간의 이제 또 제한을 걸 만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에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항상 이제 또 가격 분기점을 제가 여러 가지 섹터에서 많이 강조를 드리잖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가격 분기점 많이 강조드렸고, 그 가격 분기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니까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격 분기점 돌파해주는지 이 부분을 또 주요하게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반도체가 약간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랑 제약 바이오로 나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별적으로는 계속해서 수급이 돌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랑 이제 또 제약 바이오로 약간은 흐름이 또 나뉘고 있죠. 제가 저번 주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도주 수급 싸움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는 계속해서 후보군에 넣어놓고 그 중에서 상승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10월 달에 중요한 키포인트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2차 전지가 오늘 살짝 받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살짝 수급이 들어가는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가격 분기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단기간에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저점 잡고 올라와주는 모습.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뭐 전체적인 종목군들도 2차전지 마찬가지죠. 지금 최근에 단기 낙폭이 또 이제 과대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또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반등하는 정도의 수급으로만 확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결국 주도주를 어떻게 빠르게 선별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시장이거든요. 시장에서 주도주가 1, 2주마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도주를 빠르게 파악을 하게 되면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 1, 2주 동안 굉장히 또 심심한 그런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은 계속해서 주도주가 또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전략을 꾸려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주도주와 관련된 선별법에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승률 탑10 종목부터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이 셀비온입니다. 무려 59%. 생소하시죠? 오늘 상장 첫날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방사성 의약품과 그리고 진단제를 만드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흥행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한가에 들어간 누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텔콘 RF 제약이 있는데요. 개별적인 소식이 있네요. 10대1 주식 병합과 관련된 결정사항이 나왔습니다. 22.79% 상승하고 있고요. 랩지노믹스는
미국의 IMD 인수 소식에 따라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18% 강세를 띠고 있고요. KPM 테크가 17%의 흐름으로 지금 코스닥에서 상승률이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내용들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중에서는요, 코콤과 셀리드가 16%, 15% 올라가고 있고요. 마니커 FNG도 15%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앞서서 일본의 이런 원전과 관련된 오염수 방수에 따라서 이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동반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노건 C&I가 13%, 그리고 Y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10%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긍정적입니다. 자, 이 밖에도 탑10 바깥의 종목 중에서는 미코 바이오메드가 있는데요. WHO 쪽에서 팬데믹과 관련된 경고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미코 바이오메드의 이 상품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하락률 탑10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탑이 가장 부진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시장의 하락세 속에서 수급이 약한 종목들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즉, 이 개별적인 악재가 딱 나와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한탑이 14% 밀리고 있고요. 폰드그룹이 11%로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이 되겠는데요. 이 한국 쪽 화장품 쪽에 진출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반응을 줬다가 오늘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음은 SLS 바이오도 10%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진테크, 애니젠이 8%대 하락세를 보입니다. 자, 다음 하락률 6위부터 10위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하락률 탑10 종목 계속 보고 계십니다. 어제 강했었던 알파녹스가 하루 만에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8.2% 밀리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이 8%, 그리고 예스24 같은 경우에도 7.8% 밀리게 되면서 확실히 한강 작가의 이 효과가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 YC 쪽에서 7.6%, 캐리소프트는 개별적인 악재가 있습니다. 114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되면서 거의 6% 후반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코스닥에서의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어제 한번 또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오후장에 어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또 초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나노인텍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버렸고요. 그다음에 블루엠텍, 대봉 LS,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조정이 나오다가 일제히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사실 비만 치료제가 출시가 되게 되면 약간의 또 이슈 소멸로 차익 실현으로 또 시장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비만 치료제 쪽은 이슈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슈 소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더욱더 기대감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이제 또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또 일제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일단 저는 비만 치료제 쪽은 여전히 같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초급등이 나오고 나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상승률이 이제 높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동안에 올라오지 않았었던 펩트론이나 혹은 나노엔텍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률이 높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어느 정도 탄력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은 탄력이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미 이제 한 사이클이 어느 정도 돈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이 한 차례 고점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빠져버렸고 새롭게 올라올 준비를 했었던 종목군들은 그대로 순전히 수급을 모으기만 했었기 때문에 힘이 이토록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에서 활발하게 살아있는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비만 치료제는 비단 위고비 출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글로벌 임상권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죠. 거기에 더해서 비단 그냥 이 주사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경구용, 그다음에 붙이는 용,
비만 치료제 임상에 대한 건들도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또 파악을 해봐야 될 게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오늘 순식간에 또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반도체가 쉬어가고 2차전지가 그 물량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랩지노믹스 오늘 또 이제 클리어랩 4곳을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 외에 대화제약, 뭐 그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틱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주도주 종목군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오늘 순식간에 어제 반도체에서 제약바이오로 분위기가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빠른 속도에 대해서는 적응을 어느 정도는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큰 형들 보게 되면 알테오젠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고점에 있다 보니까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금 제약바이오는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또 물량 잡아주고 급등이 나오는 끌어올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점주의보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먹거리는 많은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탄력이 계속해서 또 어느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8월 달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조심해서 접근을 할 필요성 그러면서 새롭게 또 저점에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를 볼 때에는 고점주의보 어느 정도는 또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와 그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